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10월 3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남자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 유나이티드 대 카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은 선수비 후 역습으로 마리노스를 잡아냈다. 상대 카야의 플레이는 지난 경기 상대와는 달리 극단적인 수비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최근 무고사나 제르소 같은 외국인 선수들의 폼이 좋아 개인 기량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어서 카야는 지난 경기에서 12개의 슈팅을 날리기는 했지만 자국 리그에서와는 달리 공격에서 박스 안으로의 진입이 거의 안 되는 모습이다. 지난 경기 유효 슈팅은 2개에 그쳤고 박스 안에서 기록한 슈팅의 비중도 33%에 그쳤다. 인천의 승리가 유력한 것이 사실이다. 일단 카야가 아직은 전력 차이가 나는 상대로는 박스 안에서의 활약상을 크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골 정도의 실점이 세트피스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천이 폼 좋은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을 중시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오버 또는 인천 유나이티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가와사키 프론달레 대 울산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와사키는 울산의 중원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편이다. 사실 K리그 팀들이 전반적으로 피지컬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편이라 가와사키 입장에서는 중원에서 막히고 상대가 빠르게 전진하는 특성을 가진 팀에게는 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울산은 지난 경기에서 사실상 파이브백을 쓰면서 상대의 공격을 막고 무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실리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경기까지 대비했다고 볼 수 있는 무브였다. 물론 가와사키를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중원에서의 높은 압박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기는 한데 이 경우에는 볼란치 자리에서 시작되는 수비적인 불안이 꽤 가중된다는 점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울산이 그동안 가와사키를 상대로는 전적이 좋았고 J리그 팀들이 K리그 팀들을 상대로는 피지컬에서 다소 밀리며 고전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울산이 가와사키를 상대로 중원을 강하게 압박하는 식으로 나왔을 때에는 볼란치로부터 시작되는 수비적인 불안이 꽤 큰 것도 사실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산뚱 루넝 대 요코하마 마리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뚱은 지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서는 상대의 박스 안 슈팅 비중을 33%로 줄이는 등 상대의 슈팅 정확도를 낮추는 데 상당히 능한 모습이었다. 물론 카야와 마리노스의 전력을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의 수비적인 불안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이용해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이어서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지난 경기에서도 경기 주도권은 장악했지만 선수비 후 역습에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여전했다. 하나타가 이탈 후에는 상당히 중앙 수비가 불안해진 편인데 지난 경기가 리그 1위를 가리는 고베와의 경기라 로테이션을 돌리기도 어려웠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원정길에 나서는 마리노스의 부담감도 상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산뚱도 어느 정도 할 만한 경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 마리노스의 선수비 후 역습 성향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양상은 리그와 아챔 모두에서 보여지는 편이다. 산뚱도 마리노스의 화력을 모두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대 중앙 수비라인의 고질적인 불안감을 공략하는 식의 운영은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마리노스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오버 또는 요코하마 마리노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빠툼 유나이티드 대 조오르 다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빠툼은 상대인 조오르가 홈만 떠나면 상당히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다행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인들도 1차전에서 골키퍼의 실수로 인해 불필요하게 실점을 허용하는 등 수비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기색이 보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도 역습 상황에서 울산을 위협할 만한 장면을 다수 만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겠다. 이어서 조오르는 홈에서 상당히 비신사적으로 보일 정도로 거친 플레이를 하는 팀이다. 그로 인해 어드밴티지를 크게 가져가는 편인데 물론 원정만 가면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이 불안 요소다. 지난 홈 경기에서 가와사키를 상대로 중앙 점유율에서 오히려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자기 진영에서 올린 점유율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겠다.
일단 조르가 원정만 가면 상당히 부진한 편인 것은 불안 요소다. 지난 경기에서도 점유율은 잡았지만 대부분의 공이 자기 진영에서 돌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겠다. 상대의 선수비 후 역습 성향에도 제법 당할 가능성은 생각해 두어야 한다. 물론 빠툼도 수비 상황에서의 기초적인 실수 등 수비적인 안정감이 매우 떨어져 보인다는 점 또한 감안해야 하겠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나브라호르 대 뭄바이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브라호르는 네이마르가 버티고 있는 아릴라를 상대로 수비와 역습의 힘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추가 시간이 10분이나 주어지면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힘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을 따름이다. 이어서 뭄바이 시티는 리그에서도 상대의 역습에 꽤나 고전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지난 경기에서도 점유율을 잡고 몰아치는 모습이었으나 상대 역습에 꽤 애를 먹는 모습을 보여준 상태다. 나브라호르가 몰아치는 아릴라의 상대로도 제법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라 생각보다 밀어붙이는 양상도 효과가 크지 않을 수는 있을 것이다. 나브라호르가 생각보다는 퍼포먼스를 괜찮게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타바제 빼고는 명확한 골잡이가 없어 신승 양상을 만들 가능성이 높겠지만 일단 아릴라를 상대로 버티는 능력을 잘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나브라호르 승리를 추천합니다.